안녕하세요. 잡초광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해 한반도에 여러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를 핥힌 역대급 위력의 태풍은 부산, 울산, 경북 경주, 포항 등 내륙과 제주도에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약 1년 만에 국내에 상륙한 태풍인 흰남노는 여러모로 이례적인 태풍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상청 예보관들 사이에서도 이런 태풍은 처음 본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흰남노는 태생부터 특이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9시 흰남노가 열대 저압부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곳은 일본 도쿄 남동쪽 1280km 해상이었습니다. 이곳의 위도와 경도는 북위 26.9도, 동경 148.5도로 흰남노는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한 첫 슈퍼 태풍입니다. 보통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인 곳에서 발생하는데요. 수증기가 응결할 때 나오는 자멸이 태풍 에너지원인데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이어야 태풍이 발생할 만큼 바닷물이 증발합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까지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9에서 30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상 해수면 온도도 26에서 28도로 평년 온도를 1도 정도 웃돌고 있는데요. 높은 해수면 온도는 흰남노가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키우고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흰남노는 일본 평균 최대 풍속이 시속 259km에 달해 카테고리 5급으로 분류되며 슈퍼태풍에 속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연평균 5.3개씩 카테고리 5급 태풍이 발생하는데 8월 말이 돼서야 처음 카테고리 5급 태풍이 나온 것도 이례적인데요. 그리고 보통 태풍이 중위도까지 올라와 상륙하고 다시 바다로 빠져나간 뒤에는 세력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흰남노는 계속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건 역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한 곳은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포항에서 해병대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긴급하게 투입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람과 동시에 박수를 쳐줬습니다. 최근 림팩에서도 해병대는 많은 활약을 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역대급 재난 상황에서도 이번에 해병대가 보여준 멋진 활약 덕분에 국민들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모습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일본 자위대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경북 포항과 경주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모텔이 침수돼 투숙객들이 옥상으로 대피하고 포항 남구 대송면은 주민 대부분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엄청난 양의 비가 본물처럼 쏟아지며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고립,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경북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네리 일대가 침수됐고 주민 3천여 명이 119와 경찰 등의 안내를 받아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5개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운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속출하자 결국 해병대 장갑차도 구조활동에 투입됐습니다. 해병대는 이날 집중호우에 갇힌 포항 지역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상륙 돌격 장갑차 2대와 IBS 고무보트 3대를 구조활동에 투입시켰는데요. 해병대 1사단 등에 따르면 상륙 돌격 장갑차 KAAV 등은 포항 남부 소방서로 이동해 구조대원들과 함께 청림초교 일대 침수 지역에서 구조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원들도 IBS 보트로 고립된 주민들 구조활동을 펼쳤는데요. 해병대가 공개한 구조 영상에는 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도로에서 대원들이 민간인을 상륙 돌격 장갑차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는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수행할 때 상륙 함정에서 해안까지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해상에서는 함정처럼, 육상에서는 장갑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데요. 포항 전역이 물바다가 되면서 마치 전쟁 상황을 방불케 했는데 물 위를 가리며 기동하는 상륙 돌격 장갑차는 일반 구조대가 하지 못하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15개 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색 구조부대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했는데요. 그리고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진압에도 투입됐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포항제철소 화재 원점에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어렵자 해병대는 상륙 돌격 장갑차에 소방대원들을 태워 불이 난 곳으로 이동해 인명구조작전과 피해 복구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를 지켜본 포항 시민들과 많은 국내 네티즌들은 해병대에 찬사를 보내면서 빨리 인명피해 없이 모두가 구조되기를 기도했는데요. 빠르게 구조되어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해병대, 군인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19 구조대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자랑스럽네요. 이곳에 장갑차 투입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자랑스럽습니다. 상륙돌격 장갑차가 이번 림팩에서 보여준 활약도 대단하다 등 자랑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상륙돌격 장갑차는 최근 림팩에서도 멋진 활약을 펼치며 전세계 군 관계자들을 비롯해 많은 네티즌들에게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 7월 열린 림팩에서 규모를 늘린 한국 해병대가 하와이에서 연합 상륙 훈련까지 주도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와이 해병대 기진의 피라미드록 해안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통가, 싱가포르에서 온 100여 명의 해병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훈련지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의 해상 및 상륙기동, 다국적 해병의 상륙돌격 장갑차 탑승 및 상륙돌격 작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미군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 모두 상륙돌격 장갑차 탑승 경험이 없다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였는데요. 우리 해병대가 탑승한 상륙돌격 장갑차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서 해변을 수 킬로미터 앞두고 출발한 상황을 가정해 멋진 해상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육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대 간격을 정확히 맞춰 상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각국 해병들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번 림팩에 이 같은 장비를 투입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또 우리가 만든 장갑차를 직접 참가시켜 훈련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주도하는 상륙훈련에 불참하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초 한미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이 추진되던 당시 일본은 중국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상륙돌격 장갑차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분쟁 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의 장갑차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 측에 판매 여부를 타진해 왔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한국군의 핵심 무기 체계가 일본 자위대에 공급될 리 없겠지만 일본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일 군사협정이 무산되고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은 미국 구형 장갑차인 AAV-7 상륙 장갑차를 검토 중이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데요. 그런데 이 기종은 1980년대에 생산된 구형 기종에다가 운용 유지 문제로 미군도 전량 도태시키려던 기종입니다. 그렇게 현재 일본은 구형 상륙 장갑차를 사용해 수륙 기동단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이번 한국의 상륙 돌격 장갑차를 보더니 일본 자위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륙 기동단이 있어도 소용없다. 일본 자위대에서는 사고만 나지 뭐 제대로 하는 걸 못 봤다. 수륙 기동단이 제대로 훈련을 하긴 하는 건가? 한국에선 침수가 발생해도 상륙 돌격 장갑차가 출동하지만 일본은 그대로 침수돼 고립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의 상륙 장갑차를 사왔어야 하는 건데 후회가 된다. 일본 열도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만 먹는 수륙 기동단을 해체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는 현재 차기 버전까지 개발 중인데요. 한국 해병대가 보유한 160여 대의 상륙 장갑차에 대체는 물론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해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AAV-2는 개발은 거의 끝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존 상륙 장갑차가 해안 교두보 상륙 시 조수의 영향을 받지만 신형 상륙 장갑차는 상륙 해안에 조수 수위와 상관없이 운용할 수 있으며 3명의 승무원과 21명의 상륙군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 KAAV는 지상에서 72km, 해상에서 13km로 운용할 수 있지만 신형 상륙 장갑차는 지상에서 100km, 해상에서 30km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의 동력 체계는 K2 전차에 장착된 1500마력의 강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특히 우수한 해수 냉각 기술로 인해 수상 운행 중에는 최대 2700마력까지 기동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K4 유탄 기관포와 K7 기관총으로 무장한 상륙 장갑차와는 차원이 다른 화력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 기갑 장비 최초로 40mm CTA 무인 포탑이 장착되어 화력면에서 K21 보병 전투차와 동급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최대 300여 대의 생산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은 상륙 돌격 장갑차를 원래 용도에 맞게 전세계 연합 상륙 훈련을 주도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국가적 재난 사태에도 긴급하게 국민들을 구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륙 기동단까지 창설했지만
내부적으로 사고만 일으키며 세금만 갉아먹고 있는데요. 이렇듯 일본 자위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준비할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곳곳에 초대박 방산 수출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 무기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